34번 25년 모의고사 34번이고요. 주제는 이제 앵커링과 광고라는 글이고요. 그 앵커링 효과는 뭐냐면은 그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해서 어떤 광고가 주는 메시지에만 시청자들이 집중하게끔 하는, 소비자들이 집중하게끔 하는 거를 저희가 앵커링 효과라고 하고, 원래 우리가 앵커라는 거는 닻을 내리다라는 뜻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관심을 광고가 주는 메시지에만 집중하게끔 마치 닻을 내리는 것처럼 고정시킨다는 뜻이에요. 앵커링이라는 용어는 was introduced 하면은 소개되었습니다. 롤랜드 바르테스에 의해서. 근데 이제 얘가 누구냐면 관찰했던 사람이에요. 그쵸? 자, 대디아라고 관찰했겠죠. 텍스트가 사용된다. 넥스트가 뭐뭐 옆에, 그죠? 어디 옆에? 이미지 옆에. 즉, 그 관찰자의 집중이 사진에 있게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한정하기 위해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미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한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앵커링이라는 것은 글이 이미지 옆에 위치되어 사용되는 것이다. 뭐 하기 위해?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 모든 있는 그대로의 또는 implied 시사된 또는 암시된 이란 뜻이죠. 자, 암시된 이 해석들 중에서 근데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대시나 위치가 이제 생략이 됐겠죠. 어떤 이미지가 illicit 할 수 있는, 여기서 illicit 하면은 이제 유발하다, 야기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어떠한 광고 이미지가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있는 그대로의 또는 암시된 해석들 중에서 텍스트라는 것은 point A toward B, A를 B로 향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A를 B로 향하게 한다. 시청자들을 desired 원하여지는, 이거 PP예요, 그죠? 원하여지는 특정한 방향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광고에 있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symbolic 메시지, 상징적인 메시지는 식별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해석으로 이끄는 것이다. Not A but B. 그렇죠?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어떤 객관적인 식별이 아니라 주관적인, 즉 광고를 만든 사람이 원하는 그 해석으로 가이드 해주는 거죠. 안내해 준다는 것이죠. 그 광고를 보는 사람은 요청을 받진 않아요. 뭐 하도록? 1번 하도록 요청받지 않아요. 이게 not A but B라서 not A but B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what they see, 그들이 보는 것을 인식하도록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도록 요청받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광고를 보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뭘 보고 있냐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왜 보고 있나를 이해해야 하게끔 만드는 거죠. And what it means to them. 그리고 그 광고가, 그 이미지가 그들에게, 그 시청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굉장히 주관적인 파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identification 그리고 what they see는 같은 맥락의 표현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객관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객관적인 거.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색깔, 노란 색깔로 칠하는 이 interpretation이나 understand why they see it and what it means to them은 되게 주관적인 해석의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앵커링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by ing 뭐함으로써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함으로써 광고는 만들어내는데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내는데요. 정확하고 특정한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정확하고 구체적이면서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고 구체적이라는 거는 광고를 만든 사람이 의도에 딱 들어맞고 굉장히 딱 그 의도에 구체적인 거예요. 원하는 게 딱 하나 있는 거지. 그리고 on the other 다른 한편으로는 hand가 생략됐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풍부한 어떤 상징적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따라서 그리고 분사구문 두 개 나왔죠. 따라서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해석의 깊이는 더하면서 그 폭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해석을 할 거예요. 맞죠? 그 해석은 이성적인 해석일 수도 있고 감성적인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이를 더한다라 그리고 그 폭은 없앤다라 이게 뭔 얘기냐? 특정 의미에 집중하게 만든다. 다른 쓸데없는 생각 말고요. 광고 만든 사람이 원하는 그 특정 의미 있죠. 어떤 물건 보고 나도 저거 사서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 특정 의미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the headline or a tagline of an ad 광고예요. 광고의 머릿말이나 꼬릿말이요. 그렇죠? 광고의 머릿말이나 꼬릿말은 direct 한다. 이게 향하게 하다라는 뜻이겠죠. 이것도 독자를 향하게 하는데 through the intended meanings of an image. 이미지의 어떤 의도된 어떤 의미를 통해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So that 뭐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독자가 몇몇은 피하고요. 다른 몇몇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특정 의미만 생각하게 하고 다른 가능성은 차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른 가능성은 차단하게 한다. 그것은 리모트 컨트롤 하면은 원격 제어하는 거예요. 그 독자를 원격 제어해서 어디로 가게끔 만든다? 미리 in advance 미리 선택된 의미를 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의 주된 문장은 1번 문장의 저 형광펜 부분하고 6번 문장의 형광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대비를 하실 때는 5번 문장에다가 서술형 그리고 4번 문장도 서술형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36번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능적인 위계의식이란 글이고요. 자, 본능적이다라는 거는 이제 저희 instinctive라고도 하죠. 그렇죠? instinctive라고도 하고 본능적이라는 거는 또 타고난 거기 때문에 뭐라고 쓰셔도 되냐면 innate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inborn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natural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inherent라고도 해도 됩니다. 우리의 내재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naturally 타고나기를 be wired to 부정사하면은 뭐뭐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세상을 조직 구성하도록 어떤 하이어라키 위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가 주제문이죠. We do this. 자, 우리는 이러한 위계 구성을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한다? 뭐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to 생략됐고요. make sense of 하면 understand예요. 세 개를 이해하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to 생략.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그리고 여기도 to 생략.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더 기분 좋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위계로 구성하면 어떤 현상을 관찰해서 위계 구성을 하게 되면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의 신념을 유지하고 기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but 그러나 연결사 체크. 그러나 누군가가 이 세상에 우리의 어떤 공간을 침해할 때 이렇게 돼요. infringes on 하면은 침해하다라는 뜻이고요. 요거를 좀 이따가도 뭐 바꿔서 나올 건데 violate이라고도 해도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s는 수일치고요. 수일치. 세상을 침해하고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침해할 때 how it works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이해를 침범하게 될 때 we react without thinking. 자,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반응하게 됩니다. 여기가 되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한번 내용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1번, 2번 보면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상을 위계로 구성한다. 즉 높고 낮음의 어떤 지위로 구성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냐? 자,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의 어떤 신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기분도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그런데는 이제 벗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의 영역을 침범할 때, 그렇죠? 우리 영역 침범할 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작동 방식,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라고 우리는 어떤 특정 사고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결국 뭐냐면 우리의 사고 방식을 침범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생각 없이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즉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 반응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위계로 구성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또 보면 누군가가 고속도로에서 당신을 새치기 할 때 끼어들 때죠. cut you off 하면은 끼어들고요. 그리고 road rage는 뭐야? 분노야. 도로의 위에서의 분노가 kicks in 시작될 때, kick in이 시작될 때 that's your unconscious mind. 자, 그것은 했어요. 여기서 조심할 거 있어. 이거 콤마대 계속적 용법 아니에요. 이거 계속적 용법 아니다. 위치 쓰면은 오히려 틀리시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위치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것은 이거는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자, 그것이 당신의 무의식적인 마음이 돼요. 근데 말하는 마음이 돼요. 뭐라고 말하는? Who are you to cut me off?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끼어드니? 이런 거거든요. Who are you to 동사원형하면 너가 무슨 자격으로 뭐뭐하니? 이런 뜻이고 뉘앙스는 조금 다른데 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How dare you 동사원형이 있어. 근데 How dare you 동사원형은 네가 감히 뭐뭐하다니 이런 거라서 조금 더 센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뉘앙스를 무시한다면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말이고 You're reacting to a threat to your inherent sense of hierarchy. 자, 당신은 반응하고 있는 것인데 threat 뭐뭐에 대한 위협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내재된 위계 의식에 대한 위협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예시 연결사는 생략됐어.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에 for example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쌤이 예시 연결사는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런데 연결사 부분. 자, 누군가가 새치기를 했어요.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했어요. 그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너가 무슨 자격으로, 너가 감히, 그냥 감이라고 할게요. 그냥 감히. 너가 감히 내 앞으로 새치기를 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필자가 말하는 생각 없이 반응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위계적인 사고가 되는 거죠. 지위를 따지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요 말이 뭐냐면, 내재된 위계의식에 대한 위협에 대한 반응인 거죠. 실제 이제 여러 흥미로운 연구들이 몇 개 있는데, 내 앞에 그 경차가 있을 때, 작은 차가 있을 때, 보통 뒤에 있는 차들이 빵빵거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비싼 차가 앞에 있으면 빵빵거리지 않아요. 그게 이제 위계적 사고예요. 자, on the road, 도로에서 우리는 모두 동등한 사람들이에요. We are all supposed to do. 자, 우리는 be supposed to do 뭐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Play by the same rules.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경기를 하게 돼 있어요. 즉 도로에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자, cutting someone off. 누군가를 끼어들게 하는 것은 violates those rules. 자, 그러한 규칙을 침범하게 돼요. 그리고 더 높은 스테레스 하면은 뭐야? 지위를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됐죠? 여기서 이제 imply 시사하다고 status하고 헷갈릴 만한 단어들 조심하세요. state 상태고, 그 다음에 statue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조각상이에요. 이거는 지위고. 됐죠? 자, or consider 또는 생각해 보세요. When you get frustrated with your kids, 당신이 아이에게 실망하게 될 때를 한번 생각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argument, 논쟁을 끝내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 Because I said so. 이런 말 하는 거지. 내가 말했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 아빠랑 아이가 싸울 때. 자, 또는 이제 다른 사례. 이게 1번 사례고 이제 2번 사례야. 자, 아이와 언쟁을 할 때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말했잖아. 이거 있죠, 그쵸? 이런 말. 이런 것도 위계적 사고예요. 또는 office equivalent, 사무실에서의 equivalent, 똑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왜냐면 내가 보스야, 내가 상사잖아. 이거죠. 내가 상사잖아, 또는 내가 사장이잖아, 이런 거. In this moment, 이러한 순간에 you have stopped thinking. 자, 당신은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regressed, 회귀했다. 당신의 생물학적인 경향으로. 뭐의 생물학적 경향이냐? 위계를 재차 확인하는, reaffirm이 재차 확인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반복하다, repeat, restate 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stop 뒤에 to 부정사 쓰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멈추다예요. 근데 이거는 생각하는 걸 멈춘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것을 멈췄다라는 표현은
다르게 또 표현한다면 이걸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가 안 된다는 거죠. 그쵸? 평등한 사고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위계적인 사고. 그러니까 hierarchical thinking을 한다는 거지. 됐죠? 주제문은 1번에 체크,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0번 문장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